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는 49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사고가 세월호 이후에 정말 역대급의 커다란 지금 참사가 벌어졌죠. 국민들은 매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이 사건에 대해서 황당해하고 또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이 유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겠습니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식을 가진 부모라고 하면 같이 울분에 차고 분노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윤석열을 지지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드나요? 윤석열에게 감정이 이입돼서 그저 저 유가족들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는 존재로 치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동질화가 되는 것일까요, 과연? 너무나도 이상하고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일 자식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인생은 없는 거죠. 끝난 거죠. 자식을 잃었으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자식을 잃었으면 이제 남은 나의 인생,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뭐가 중요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서 숨 쉬는 게 음식을 먹고 수면을 취하고 살아서 숨 쉬는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복수를 계획할 것 같아요. 당연히 무슨 복수를 계획하는 거 하고 또 그 실행에 옮겨서 성공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겠지만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가족 중에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 지금 여기에 핵심 인물들이 있죠. 윤석열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위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와는 정서가 다를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의 어떤 반응과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는 대략적인 짐작은 됩니다. 그거가 이제 눈치가 채여지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낌새라든가 어떤 이런 게 보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과연 국민들은 뭘까? 또 이번 참사를 겪은 이미 고인이 된 젊은 아까운 청춘들과 또 그들의 가족이었던 유가족들, 그들의 의미는 저 사고를 낸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들에게는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을까? 감이 잡힙니다. 정말로 귀찮은 존재죠. 당장에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죠. 너무 정말 떨쳐버리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래서 영정도 안 만들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 2차 가해라고 하고 폐륜이라고 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몰고 갔었죠. 이태원에 놀러 간 것이 죄다,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누굴 탓하겠냐. 이게 처음부터 만들었었던 윤석열 정부의 프레임이었죠. 거기에 또 넘어가는 듯 했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게 또 쉽게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유가족들도 나서서 큰 소리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 프레임이 제법 먹혀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위축이 됐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떠드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유가족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 유별난가. 나만 혼자 이렇게 분노하고 통곡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전에 그 세월호 참사 때 하고는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달랐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들 했죠. 그랬는데 이제 해도 너무한다. 정부 측에서 하는 그 행동들이 너무한다 싶으니까 그 참았던 울분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유폐도 없었고 영정사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애도를 한답시고 왜 국가 꽃에다가 대고 애도를 하고 대통령도 거기를 왔다 갔다 기웃거리고 그런 식으로 쇼를 하면서 유가족들의 울분을 토하고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끔 작전을 구사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참사에 대한 이 추모제에서의 제목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윤석열이 아주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기억을 하다니. 빨리 잊어져야 되는데, 빨리 잊어먹고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을 기억을 하라니.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큰 프로젝트 화면에다가 희생자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들 평소 때의 어떤 그런 활짝 웃는 얼굴들 그런 것들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외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게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죠. 정반대죠. 윤석열은 지금 저 안에서 처박혀서 제발 좀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를 외치고 있는데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 끝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들이 생각하는 바가 정말 너무 화가 치밀고 저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저 사람들. 그냥 정말 국민들은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선거를 할 때 표만 갖다 바치면 될 존재지 굳이 저들의 삶이 뭐가 어떤지 무슨 사고가 나서 마음이 어떤지 자기 가족들이 죽지 않았는데 다치지 않았는데 뭐하러 그거를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정말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신경 쓸 바가 없어요. 너무 하찮은 미물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 만나면 존댓말 하겠죠. 네? 반말을 하지는 않겠죠, 설마. 근데 안 보이는 상태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 새끼 저 새끼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혀를 끌끌 차며 쟤네들 얘네들 해가면서 유가족들에게 진짜 허락이 된다 그러면 막말이라도 퍼부을 그런 인간들이죠.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상민,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힘들게 가고 있는 것이겠지만요. 아무튼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 참사도 잊으면 안 되고, 이 12구 참사도 잊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정치화 사람이었습니다.